불링을 막아줘야 하는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불링을 방관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방관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중에는 꼰대 신념을 내세우며 동참까지 해버렸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요즘 연예계 학폭이고 연예계 왕따고 이래저래 참 시끄럽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지금 왕따 논란 중인 그 그룹을 언급을 좀 해달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영상을 안 만들고 있던 이유는 그 그룹의 소속사가 대처하는 방식과 하는 행동들이 상식을 벗어나서 이건 영상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깠다가는 고소미 시전이 바로 들어오겠다. 각이 세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티아라 사태 때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결국에 기획사가 일을 겁나게 못해서 티아라라는 그룹 자체가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일 못하는 기획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 까는 사람들 고소는 오지게 또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그룹의 기획사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일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진짜 광수형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광수형이 고소 하나는 정말 잘하거든요. 여튼 오늘 이야기할 건 제가 연습생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과연 그룹이라는 게 정해졌을 때 팀이란 게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 파벌이 생겨나고 불링이 일어난다면 회사는 과연 모를 것인가?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 몰라서 저렇게 골마 터져 나올 때까지 방치를 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고요. 뿅. 자, 우선 본론만 딱 말씀드리자면 기획사가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트레이너 라인입니다. 속칭 애들하고 바로 붙어서 일하는 현장직 사람들이 그런 걸 제일 먼저 느껴요. 그 어린 꼬맹이들끼리 지네들끼리 선생님, 스태프들 앞에서 막 서로 친하게 지내는 척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 그룹 분위기가 곱창이 났다는 걸 모를 거예요, 과연? 다 압니다. 강사 짬밥을 똥꼬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가르치는 일이고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직업을 가진 예체능이란 직업에서 서로 간의 분위기가 곱창이 났는데 가면 쓰고 하하하 하고 웃고 있다고 왕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트레이너는 진짜 무능력한 트레이너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회사가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트레이너들은 매주 트레이닝 리포트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연습생들의 월말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시죠. 큼직하게 경연진들한테 올라가는 평가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지만 트레이너들은 매주 주간마다 트레이닝 리포트를 회사에다가 올립니다. 이 친구가 잘 따라오고 이 친구는 멘탈적인 케어가 필요해 보이고 정말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 못 따라온다 싶으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배워봐야 할 것 같다 라는 식의 다양한 트레이닝 리포트를 써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그룹이 데뷔가 직전이거나 신인급 그룹이다 이러면은 회사에서 있는 모든 경연진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케어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실 뭐든 간에 회사를 건드리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현장직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다 바꾸게 되는데 경영진들마저 신인 때는 정말 많은 관심을 쓰면서 자주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트레이닝 보고서도 확인하고 이런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대형기획사 본부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촬영할 일이 생겼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경영진과 현장직의 마음과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일을 대하는 모습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본부장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인 그룹 하나를 연습생 때부터 투자해서 한 그룹을 만드는데 대기업 기준으로 수십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투자진들도 들어와 있겠죠. 이미 인지도가 가득 쌓인 그룹들은 경연진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수익이 보장되니까 회사 측에서 좀 풀어두고 가는데 신인급들은 이미 투자한 걸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의 캠이나 롱런에서 얘네들을 뽕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에서도 신인돌이 나오면 엄청난 푸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관심이라는 건 회사 모든 부서를 잔뜩 긴장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면 게이머들이 회사 앞으로 트럭 보내서 시위하죠. 개발자나 디렉터 같은 현장 사람들 말고 경영진들이 출근하다가 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진들이 현장에서 일을 어떻게 하며 회사 앞에 저런 게 오냐고 이러면서 압박
연막이 오고 현장직들은 오지게 털리는 부분이니까 트럭 시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그 그룹의 왕따 피해자분은 2015년에 데뷔를 해서 2016년에 탈퇴를 합니다. 데뷔를 한 지 1년 만에 탈퇴를 한 건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왕따야. 과연 그 회사는 몰랐을까요? 경연진이 가장 관심을 주는 신인 때 1년 차에 연기자로 돌린다는 핑계대고 바꿔버리는데 트레이딩 리포트 같은 거 확인해봤을 때 과연 쎄한 느낌을 못 받았을까요? 저는 확실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는 알면서 그냥 둘러쳤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불링 당하는 애가 있어도 선생들이 학급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조용히 사건을 묻고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뿅. 자, 일 잘하는 소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문 자체를 피해자가 왕따 당할 만해서 당했다. 조직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지금 현대 마인드랑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거 완전 7080 시대의 기업 조직 문화거든요. 왕따 당하는 애는 이유가 있다. 파벌 싸움에서 밀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위하려고 만든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다는 건 결국 저쪽 상층부, 상위층이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감성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인터넷 여포라는 말도 나오겠어요. 인터넷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돌을 소비하는 가장 주 연령층은 늘 어린 나이대 사람들입니다. 그 감성을 전혀 생각 못하고 7080식 답변을 내놓으니까 붙어 있으려던 팬들마저 손절치고 떠나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피해자가 당할 만해서 당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것도 일이고 직업입니다. 그러면은 팀원들이 못 같아도 상사가 못 같아도 내가 그 안에 파벌 싸움에서 졌어도 서로가 서로 일할 만큼만 적당히 무시하면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가면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꽉 잡고 갔다면 말이죠. 분명히 눈치를 챘을 건데 너네가 얼마나 잘 나가든 돈이 얼마가 투자됐든 시작하자마자 팀캠이 개박살 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차피 이러면 롱런 못하고 티아라 마냥 침몰할 게 뻔하니까 우리 눈이나 보고서에 한 번이라도 이런 곱창난 분위기가 보인다 하면 바로 그룹에서 경영진이 손 떼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통제를 했다면 적어도 지네들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얼굴 보기 싫어도 부대 꼈을 겁니다. 방송에서마저 티날 정도로 대놓고 불링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카라와 레인보우가 활동이 끝나는 시점이라 회사 측에서 다 걸고 내놓은 그룹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회사가 불링을 방관했고 문제가 생기니까 7080식 마인드를 외치며 불링에 동참을 했다.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런 팀원 간 케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팀원 간에 파벌이 생겨나고 분위기 망가진다 싶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강력하게 애들을 몰아붙인다고 해요. 뭐 일을 잘하는 회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뿅.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도 되니까 나 혼자 조용히 학교 다니게 괴롭히지 말고 날 좀 냅뒀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이 친구를 만들어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괴롭힘 당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학교 다니는 상태까지는 선생님과 학교 능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랬다면 탈퇴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이 그냥 아이돌 생활이 좀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보다 못해 화가 나서 폭로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그 주변에 보고 있던 친구들이 방관을 한 게 아니라 불링을 막아줘야 하는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불링을 방관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방관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중에는 꼰대 신념을 내세우며 동참까지 해버렸죠. 사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나마 붙어있던 모든 팬들까지 다 떠나가 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제가 업계인으로서 생각을 하는 이번 논란들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영상들은 연예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입에 발린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업계 사람 입장에서 현재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가끔은 시청자들과 팬들의 마음을 대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거나 막 틀린 말 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비판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제 말이 맞다고 하시는 글도 많이 올라오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걸러져서 지워지는 댓글 아니면은
보면은 저는 막 댓글 지우고 관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전업이 유튜버가 아니라서 일이 바빠가지고 댓글 관리할 시간도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걸러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할 건 빠르게 하고 그냥 좌표 찍혀서 몰려온 거면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